자, 계속해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책에서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려고 책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뭐 고대 철학을 언제 보겠어요? 플라톤을 언제 보겠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후코가 이해하고 있는 뭐 고대 철학의 흐름을 보면서 뭐 예를 들면 플라톤의 알키비아데스, 그다음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뭐 이런 거, 아니면 세네카가 지금 몇 개의 책들,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뭐 후코가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이렇게 거론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좋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무슨 고대 철학 그걸 다 읽으면 어느 세월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여러분들은 천재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이 미천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고대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전을 좀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셸 후코나 하버마스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읽는 이 사람들이 거론하는 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그 철학사나 어떤 지성사에서 무게 있는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코를 통해서 고대 철학을 이해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77쪽, 지금 이 콜레지 드 프랑스께 이 주체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7쪽에 보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개념은 플라톤 시대 그 초창기에는 교육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법상 교육과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이고, 여기서 이제 그 대화 뭐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그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뭐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 소년에 대한 사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의 어떤 그 영혼을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게, 이런 얘기를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스승과 학생의 관계라고 하는 요 부분이 바로 이 파레이지아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요. 이게 이제 진실되게 용기를 말하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자기 수양,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게 자기 안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듣고, 특히 이제 이 저 파레이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이 군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하가 군주한테 직설을 하고 듣기 싫은 말도 하면서 뭔가 제대로 잘 정치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실되게 말하기, 그게 파레이지아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77쪽에서는 스승과 학생의 관계에서의 어떤 상담 문제, 서로 말해주고 뭐 이렇게 의논하고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거죠. 요 상담의 문제가 이제 그 무슨 상담 심리 뭐 이런 그 교수법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파리제라고 하는 저 논문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군주와 신하들 관계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기의 배려, 자기 수양이라는 개념이 내적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유의 실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예,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쉽게 얘기하고 그 의미를 제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직접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치 철학 공부를 그냥 남의 얘기를 듣고 아이고 재밌네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해서 끝을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록 개론적인 수준이고 교양 과정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빠레지하고 자기 수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78쪽, 77쪽 맨 밑에서 78쪽이 사실 그런 데 중요해요. 왜냐면 자꾸 교육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어서 교육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78쪽의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자기 배려의 중대한 변환점이 되었다는 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형식 내에서 자기 배려는 오히려 행위였고 젊은이들과 스승 간에, 그들과 연인들 간에, 혹은 그들과 스승 연인들 간에 필요한 행위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사람들과 스승과의 관계, 어떤 말, 대화 이런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사실은 오늘날 대학 교육에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오늘날의 대학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맨날 가면 무슨 직업 상담하고 무슨 진로 상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진로나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어떤 스탠다드 표준을 정해놓고 그 표준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학생들 얘기 들으면 무슨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이런 거 고쳐서 점수를 7점 이상으로 하면 뭐 직업도 잘 얻을 수 있고 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를 해준대요. 상담 교사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를 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소위 젊은이들과 스승과의 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배려는 그런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말 새로운 얘 인생,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그 거침없이 진실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거, 파레이지아,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78쪽입니다.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 자기 배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그 파레이지아와 관련된 것이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그 고대의 주체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플라톤 시대에 그리스 로마 히답 시대에 그 주체가 만들어지는 게 이런 어떤 자기의 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주체라는 말이 참 어렵죠. 근데 근대적 주체라는 건 뭐예요? 법적인 주체죠. 시티즌십이죠. 우리가 아는 건 시티즌십이란 말이에요. 뭐 19살이 되면 뭐 시민 선거권을 갖고 뭐 국민으로서 뭐 군대를 가고 세금을 내고 이런 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시티즌십의 내적인 건 뭐예요? 법적인 건 그렇지만 내적인 내용은 뭐예요? 모르죠. 근데 이 히랍 시대, 플라톤 시대,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이런 내면적인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자기의 배려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주체성의 형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7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스려야 할 타자들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해 내가 배려해야 할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어도 플라톤 시대의 자기 배려는 내가 남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배려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82년 1월 13일의 강의에서 이제 신분 통치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알키비아데스에서 나오는 자기의 배려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려한다는 차원이 뭐 같은 얘기를 이제 앞 페이지든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요 강의에서는 이제 그 플라톤 이후에 로마 시대 때에 나오는 소위 자기 배려의 테크닉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저 성의 역사로 보면 이제 2권에서 3권으로 넘어가는 시대와 관련된 거죠. 여기에서는 주로 이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의 배려라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너무 뭐가 많아서 이걸 정말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98페이지입니다. 자기의 배려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의사, 가장, 연인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학적인 그 모델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보살피고 치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성의 역사의 쾌락 얘기도 보면 이 양생술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생술이라는 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잘 건사하고 나의 건강을 어떻게 보살필까 하는 문제죠. 요게 나중에는 가정을 내가 어떻게 잘 보살피고 건사할 건가 이런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고 관리할까 이런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변화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배려와 의학, 자기의 배려와 신체의 배려, 자기의 배려와 양생술의 관계가 새로운 규칙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헬레니즘 시대와 1, 2세기 로마 시대의 자기의 배려의 주된 형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양생술이라는 게 그래요. 양생술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건강관리죠. 먹고 마시고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어도 1, 2세기 로마 시대 때 중요한
됐고, 그다음에 여기 뭐 남편, 자식, 소유주, 노예, 여기 지금 10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자기 배려와 가장, 남편, 자식, 소유주, 노예의 주인 등과 같은 사적인 의무인 사용활동간의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정관리술, 에코노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애술. 연애라는 게 뭐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고 섹스하고 뭐 접촉하고 이런 거죠. 그거를 막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벌써 이제 플라톤 시대의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내면적이고 대화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헬레니즘 시대 때 오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뭐랄까 시민 사회나 가정 이렇게 이게 좀 확 변형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982년 1월 20일 강의 페이지 117쪽에 보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 118쪽에 보면 어떻게 달라졌냐면 신분, 예전에는 귀족 신분이 소위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귀족 신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자기 배려였는데 이 시대가 오면 신분에 관계없이 만인에게 부과되는 보편적인 원칙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배려가. 이게 118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끊고 갑시다. 예.